건축가가 궁금해.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헤르조그와 드 무에롱. 생쥐 가족과 함께 알아보는 헤르조그와 드 메롱.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건축가를 소개할 거야. 누구예요? 또 멋진 집인가요? 맞아. 이번 주인공은 헤르조그와 드 메롱이라는 듀오야. 두 사람이 같이 건축을 한다고요? 응,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진 두 건축가가 힘을 합쳐 작품을 만들지. 어떤 건물이 유명한가요? 우선 그들의 대표작부터 보여줄게. 이름은 테이트 모던. 테이트 모던요. 런던에 있는 미술관이죠. 맞아. 예전 발전소 건물을 재탄생시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만든 곳이지. 발전소였다고요? 그럼 건물이 원래부터 미술관은 아니었네요. 그렇지. 기존 건물의 힘을 살리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야. 재밌다. 오래된 건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특징은 역사와 현대를 연결하는 건축이지. 건물 안에서도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 날까요? 물론이지. 큰 공간 속에서 빛과 구조가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해. 기대돼요. 얼른 보고 싶어요. 먼저 테이트 모던부터 들어가 보자. 와, 건물이 엄청 크네요. 빨간 벽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멋져요. 원래 발전소였던 흔적을 그대로 살렸거든. 내부는 어떤가요? 내부는 넓고 높은 홀로 되어 있어. 마치 거대한 미술관 안에 들어온 느낌이지. 천장이 엄청 높아요. 빛이 건물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네요. 맞아.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자연광을 활용해 작품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지. 발전소 느낌이 남아있어서 산업적인 멋도 나네요. 바로 그거야.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느껴지는 공간이지. 작품 보는 기분이랑 건물 보는 기분이 섞이네요. 벽돌, 철골, 콘크리트가 섞여 있는데도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게 이 건축가들의 힘이지. 차가운 재료도 인간적이고 편안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 제가 거기서 그림 감상하면 신날 것 같아요. 거대한 공간 안에서 작품과 사람, 빛이 모두 어우러지는 경험을 할 수 있지. 내부 계단도 신기하게 생겼네요. 계단 하나도 건물의 흐름과 빛을 고려해서 설계했거든. 오래된 발전소가 이렇게 멋진 미술관으로 바뀔 수 있다니 신기해요.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항상 기존 구조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설계를 해. 그래서 건물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네요. 빛과 그림자, 공간의 높낮이가 마치 작품 같아요. 맞아.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경험을 연결하는 장치 같은 거지. 건축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거야. 테이트 모던이 대표적인 이유지. 이제 다른 작품들도 보고 싶어요. 응. 다음 건축물도 정말 흥미로운 작품이야. 대표 건축, 이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오늘은 런던의 미술관에서 나온 우리. 이번에는 중국으로 날아가 볼 거야. 와, 또 여행이에요? 어디죠? 이번에는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흔히 말하는 버드스 네스트야. 새둥지라니, 이름부터 귀엽네요. 맞아. 외관이 정말 거대한 새 둥지를 닮았거든. 이렇게 큰 건물이 새 둥지처럼 보이다니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 건물은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구조적 실험과 예술적 감각이 만난 작품이야. 구조적 실험이라니, 뭔가 어려워 보이네요. 쉽게 말하면 건물 자체가 거대한 철골 그물망으로 만들어져서 겉에서 보면 무질서하게 얽힌 철이지만 내부를 보면 완전히 체계적이야. 겉과 속이 다르다니 흥미롭네요. 맞아. 외관은 마치 자연스러운 새 둥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밀하게 계산된 구조야. 건물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에요? 먼저 넓은 경기장을 상상해봐. 관람석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고 천장이 높은 구조라서 내부 공간이 광활하고 자유롭게 느껴져. 오, 그래서 관중이 많아도 숨 막히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군요. 맞아. 그리고 이 철골 구조 덕분에 자연광이 은은하게 퍼지고 외벽과 지붕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주지. 바깥에서 보면 거대한 새둥지, 안에서는 넓은 경기장. 신기해요. 바로 그 차이가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특징이야.
겉과 속의 경험을 다르게 설계하는 능력이지. 이 스타디움의 핵심은 철골 격자 구조야. 철골 격자요? 그냥 철로 된 뼈대 말인가요? 하지만 단순한 뼈대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감싸는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하지. 그럼 철이 겹쳐 있는 부분이 많아서 튼튼하겠네요. 맞아. 그 겹침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만든 거야. 겉에서 보면 무질서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계산된 거군요. 그렇지.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경험의 차이를 설계에 자주 사용해.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중지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맞아. 철골 사이로 빛과 그림자가 들이우면서 경기장을 보는 느낌도 예술적이 되지. 철을 겹쳐서 만든 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안전성 계산은 컴퓨터로 정밀하게 이루어졌고 재료 선택도 신중했지. 단순히 미적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기능과 구조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 내부로 들어가면 관람석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통로가 마치 미로처럼 연결돼 있어. 미로요? 길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걱정 마. 하지만 설계자가 사람의 시선과 동선을 고려해서 길을 안내해.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야가 열리고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아. 단순히 올라가는 동선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체험하게 만드는 계단이지. 그러면 경기 외에도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겠네요. 맞아. 스포츠뿐 아니라 콘서트, 전시,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외부 철골 사이로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라 낮에는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야. 와, 전기 절약도 되고 분위기도 멋지겠어요. 맞아.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면 철골이 빛을 반사하며 마치 빛나는 새 둥지처럼 보여. 진짜 새 둥지에 불이 켜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매력이야. 자연과 인공, 빛과 그림자를 함께 경험하게 하는 디자인이지. 철골 격자 때문에 바람도 잘 통할까요? 외벽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아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돼. 그러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맞아. 건축가들은 단순히 모양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환경까지 설계했지. 이 건물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만들어졌지. 그러면 중국의 상징적 건축물 중 하나네요. 맞아. 중국의 전통적 조형과 현대적 구조가 합쳐져 있어. 새 둥지라면 생명을 품는 의미도 있겠네요. 맞아. 국제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이벤트를 맞아 세계와 연결되는 상징이 된 거지. 건물 자체가 문화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군요.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이런 메시지를 건축 자체로 표현하는 힘이 있어. 자, 이제 우리가 이 스타디움 안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보자. 철골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경기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고 각 관람석에서 보는 시선마다 빛과 구조가 다르게 느껴지지. 이렇게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걸으면서 체험하게 만드는 건축이네요. 맞아. 공간을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설계. 이게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특징이야. 대표 건축 3런던 테이트 모던. 오늘은 런던으로 떠날 거야. 또 여행이에요? 방금 중국에서 왔는데. 맞아. 이번 목적지는 바로 테이트 모던, 런던의 현대미술관이지. 와, 이름부터 멋있어요. 이 건물은 원래 발전소였어. 거대한 벽돌 건물에 굴뚝도 높게 세워져 있었지.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어떻게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재능이 발휘된 부분이야. 기존 건축물을 살리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했거든. 그러면 외관은 그대로 두고 앞만 바꾼 건가요? 거의 그렇지. 외벽의 붉은 벽돌과 거대한 구조를 보존하면서 내부는 현대미술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어. 외부는 산업적이고 투박한 느낌, 내부는 예술적이라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맞아. 겉과 속의 경험 차이를 극대화한 작품이지. 이 건물의 핵심 포인트는 재활용과 변형이야. 재활용이라면 발전소 재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맞아. 벽돌, 강철, 창문 구조 등 대부분을 보존했지.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지. 단순히 미술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건축물의 역사와 이야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거든.
기존 구조를 살리면서 새 기능을 넣는 게 어렵지 않았나요? 물론 어려웠어. 내부는 넓은 전시 공간과 갤러리, 방문객 동선, 조명까지 모두 새로 설계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헤르조그와 드 무에롱은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경험을 연결하는 걸 좋아하지. 내부로 들어가면 거대한 터빈 홀이 먼저 눈에 들어와. 터빈 홀이요? 이름부터 발전소 느낌. 맞아. 원래 기계가 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높이 35m, 길이 수십 미터의 거대한 갤러리가 되었지. 와, 그냥 전시실이 아니라 걸으면서 전체 공간을 느끼겠네요. 바로 그거야. 이 공간에서 관람객은 작품뿐 아니라 건물 자체를 체험하게 돼. 철골과 벽돌이 그대로 보여서 상업적 감각과 예술이 동시에 느껴지겠네요. 맞아. 이게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건축적 스토리텔링 방식이야. 내부에는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커다란 창과 천장 구조가 있어. 자연광이라면 낮에는 조명이 필요 없겠네요. 맞아. 그러나 빛이 너무 강하면 작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조절하는 장치와 겹쳐진 철골 구조를 활용해 은은하게 퍼지도록 설계했지. 그러면 낮과 밤, 다른 시간대마다 느낌이 달라지겠네요. 정확해. 낮에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밤에는 전시 조명이 작품과 철골 구조를 강조해 독특한 시각 경험을 제공하지. 테이트 모던은 단순히 미술관이 아니야. 단순히 미술관이 아니라고요? 응, 산업시대의 유산과 현대 예술을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는 의미군요. 맞아.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건물의 시간과 역사, 사회적 의미까지 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냥 전시 공간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네요. 자, 이제 우리가 방문객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입구에서 들어서면 먼저 터빈 홀의 거대한 규모에 압도될 거예요. 계단과 통로를 따라 올라가면 벽돌과 철골,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예술 작품과 조화를 이루겠네요. 맞아. 건물과 작품, 빛과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경험을 체험하게 돼.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작품처럼 느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야.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디자인은 항상 공간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지. 오늘은 중국 베이징으로 떠날 거야. 또 여행이에요? 이번에는 어디요? 이번 목적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상징, 바로 버드네스트라고 불리는 올림픽 스타디움이지. 새 둥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버드네스트라고요? 맞아. 그 이름처럼 건물 전체가 거대한 철 구조물이 얽혀 둥지 모양을 하고 있어. 와, 진짜 새 둥지처럼 보여요. 이 건물은 단순히 경기장이 아니라 조각 같은 구조와 상징성을 동시에 가진 건축 작품이야. 버드네스트의 핵심 포인트는 철 구조의 얽힘과 비정형 곡선이야. 그냥 철골을 막 얽은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니지. 얽힌 철 구조는 안정성과 미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자인이야. 구조가 복잡해서 지붕이나 외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맞아.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자연스러운 불규칙성을 표현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 겉보기에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데 실제로는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거야. 겉과 속, 자유와 질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건축적 시도지. 건물 전체는 철강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 철 구조가 진짜 새 둥지처럼 얽혀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자연물 같아요. 맞아. 그리고 철 구조가 겹치면서 생긴 그림자와 빛의 변화가 건물의 또 다른 매력이야. 철 구조를 설치하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겠네요. 수많은 조각을 맞춰가며 설치했고 전체적으로 하중과 균형,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했지.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면 8만 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펼쳐져. 와, 정말 거대하네요. 그리고 구조물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그림자가 스펙터클한 시각 경험을 만들어. 외관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데 내부는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맞아.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외형과 내부 경험,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걸 좋아하지. 버드네스트는 단순히 경기장이 아니야.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고요? 올림픽 정신과 중국의 현대적 발전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건물이라는 거네요. 맞아. 건물 자체가 문화적 아이콘이자 건축 언어로 표현된 메시지야. 그러면 그냥 보기 좋은 건물이 아니라 의미까지 담긴 예술 작품이네요. 바로 그거야.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건축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자, 이제 우리가 관람객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외부에서 보면 거대한 철 구조가 겹쳐진 둥지 모양에 감탄하게 되겠네요. 내부로 들어가면 좌석 배열과 관람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구조와 빛, 그림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올림픽 경기뿐 아니라 야간 조명, 행사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지. 그냥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건물 안팎에서 다층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겠네요. 그렇지. 헤르조그와 드 메롱의 작품은 항상 공간 전체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경험을 선사해. 이제 우리 생쥐 가족은 세계 곳곳의 헤르조그 앤드 메롱 작품을 모두 탐험했어. 와, 정말 멋진 건물들이 많았어요. 각 건물마다 모양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네요. 맞아.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 공통점이에요? 외형과 기능, 자연스러운 형태와 철저한 계산, 아름다움과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는 점이지. 그러니까 건축이 단순히 집이나 경기장이 아니라 예술과 기술, 문화와 이야기를 모두 담은 언어라는 거네요. 맞아. 헤르조그와 드 메롱은 항상 공간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했어. 우리가 본 첫 번째 건축물 툰드라 미술관에서는 공간의 물성과 감각을, 두 번째, 로젠 달리 하우스에서는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세 번째 도르트문트 콘서트홀에서는 빛과 소리, 구도의 실험을, 그리고 네 번째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거대한 스케일과 상징성을 느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통해 우리는 건축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담는 이야기임을 배웠지. 헤르조그와 드 메롱이 만든 건축물들은 언제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 저런 건축물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 중요한 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야. 오늘 우리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헤르조그 앤드 메롱의 건축 세계를 탐험했어. 다음에는 또 어떤 건축가의 작품을 배우게 될까요? 그거 우리 다음 탐험에서 확인하자. 오늘도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맞아. 우리 함께한 건축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헤르조그 앤드 메롱의 건축 세계, 기억 속에 오래 남길 거야.